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요. 올해 들어 달라진 제도와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들로만 추려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정보가 많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첫 번째, 만 나이로 통일.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나이인데요. 새해가 지났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한 살이 줄어들어서 젊어진 느낌이에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경우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최소 한두 살은 더 젊어진 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연나이, 학년나이, 한국식 나이, 만나이, 떡국나이 등등 여러가지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올해 6월 28일부터는 만나이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해도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동안 혼란은 있겠지만 만나이가 정착되면 나이에 대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두 번째,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은 아무래도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직장, 학교, 집을 오가는 분들이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동안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용 구간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해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서 높은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한 달 동안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이용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최대 38%의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요.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도라 빠르게 시행되면 좋겠네요.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세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1995년 윈도우 95로 처음 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때 웹 브라우저 분야에서 95%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크롬과 같은 다른 브라우저들이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27년 만인 작년 6월 1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하고 현재는 업데이트 없이 사용만 가능한 상태인데요. 올해 2월 14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업데이트를 통해 영구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할 수 없게 됐어요. 저도 익스플로러를 통해 인터넷을 처음 접했고 많은 인터넷 활동을 해왔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네 번째,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사용.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됐는데요. 판매 가능한 기간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였지만 유통기한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는 음식이 많았어요.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한 해 평균 1조 5천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이면서 그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라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소비기한 표시 시 판매 허용기간이 약 20% 증가함에 따라 10년간 약 7조 3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제품 폐기량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되는 부분에 직접적인 혜택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 혜택을 소비자와 나누는 방안을 기업들이 모색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다섯 번째, 무보험 오토바이 등록 말소법 시행.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배달 시장 규모가 무려 2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배달 시장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이 배달 오토바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오토바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고 추후 무보험 오토바이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배달을 통해 음식을 편하게 받아 먹는 건 좋지만 배달 라이더분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법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가 줄어들고 배달 시장이 더욱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2023년 새로워지는 것들 6번째 1종 자동운전면허 신설. 1996년 2종 자동면허가 신설된 지 27년 만인 올해 1종 자동면허가 신설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2종 수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일 때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는데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서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졌어요.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11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도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기존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새로 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1종 자동면허 신설로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졌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이 됐어요. 월급으로 따져보면 기존 191만 4,440원에서 약 10만원 정도 인상이 된 201만 580원이 됐어요. 노인 기초연금은 기존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약 4.7%가 인상이 됐어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급여가 월 23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이 올해부터는 소득 최저금액이 120%에서 130%로 상향됨에 따라 급여 기준 26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작년 여름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해요. 또 이주 시 무이자로 보증금을 얻을 수 있게 융자를 지원하고요. 민간 임대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는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5.47% 인상이 됐어요. 생계급여의 재산기준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의료급여의 재산기준도 5,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확대가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에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지급되던 장애수당도 2022년 4만원에서 올해는 6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양육시설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수당도 상향이 됐어요. 자립을 위해 홀로서기 후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가 된 건데요. 조금이나마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에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수산물 할인 지원 금액이 작년 590억원 규모에서 1690억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고자 작년까지 영아 양육 수당으로 월 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꿔서 월 70만원으로 지원폭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출산해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네요. 야간에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간 연장 보육료가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교사들의 인건비도 최저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됐고요. 이로써 조금이나마 보육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이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확대가 됐고요. 지원 대상 가구도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지원이 강화됐어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 달라진 제도와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